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는 상식이다. 차상식입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이 80K 이하 국면을 이탈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하락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에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79K 전저점 국면을 확실히 깨고 나서 74K 구간까지 밀려버린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서 추후 어떻게 관세 전쟁이 불거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70K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둔 상태로 우리들이 과연 어느 구간이 저점이 될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 장기채 금리도 급등하면서 약 30년 물이 5%를 돌파하면서 이는 2023년 말 이후 최고 수준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수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국채 금리 자체가 크게 급등을 했을 때는 거의 저점에 다다르는 그러한 시점을 많이들 연출을 해왔기 때문에요. 이러한 국채 금리의 상승도 어느 정도 반등을 앞당기는 하나의 근거로 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 바닥권을 암시하는 온체인 지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뒤이어서는 이 기술적 관점에서 현재 77K 안착이 매우 중요한 이유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지표 하나 볼 건데요. 자, 트레이더 수익성 평가 지표라고 하는 트레이더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앤 프로핏 로스 마진인데 이 지표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 트레이더들 매매하는 사람들의 이 온체인 실현, 이 미실현, 이 마진 자체는 현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매도 압력이 현재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 자체가요. 이 비트코인 단기 투자자들의 손절 규모가 지난번 FTX 거래소 붕괴 당시에 근접했다. 한마디로 어느 정도 거의 저점 부근에 다다랐다라는 또 하나의 통계를 세울 수 있는데 특히 최근에 크게 손실을 본 사람들이 3개월 이하의 단기 보유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단기 투자자들의 거의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는 과정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통상적으로 이와 같이 단기 투자자들의 이러한 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수치가 나올 때마다 항상 가격 상승이 이후에는 계속해서 따랐었죠. 이번에도 그러한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지표를 가지고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와 이 프라이스 두 가지를 놓고 대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주황색, 보라색이죠. 네,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는 현재 유통 중인 모든 비트코인의 평균 매입가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입니다. 자, 일반적인 금융시장에서는 이 투자자의 매입 단가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를 기록할 수 있고 만약에 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가 현재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보시면은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는 100K 부근에 근접해 있는 상황인데 실제 가격은 거의 80K 이하 국면에서 있죠. 그만큼 갭만큼의 현재 저평가 구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더라도 충분히 매수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지표로 넘어가면 약 108일간의 선행 글로벌 M2 광의의 통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 글로벌 M2의 증감폭을 현재 비트코인이 그대로 커플링하면서 이 시차를 두고 따라오고 있는 게 최근의 비트코인입니다. 자, 우측을 보시면은 현재 108일 선행의 M2 궤적 자체가 비트코인의 가격과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1년 기준으로는 약 91.9%, 3년 기준으로는 약 80%에 달하는 만큼 한마디로 M2가 올라가는 만큼 추후에 비트코인이 그대로 올라가는 성격을 보여준 차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관측에 따르면 5월 달부터가 본격적인 반등, 상승 장세가 나올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확률 데이터 관점에서는 굉장히 신빙성 있는 지표다 말씀드립니다. 자, 한마디로 어느 정도 시장 유동성 자체가 풀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요. 이번 5월달 충분히 기대해봐도 된다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4월 중순과 하순경에는 바닥권이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네, 그러한 관점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이 글로벌 M2에서 M2라는 것은 이 글로벌 이 통화 공급량, 한마디로 이 경제에서 유통되고 있는 현금화할 수 있는 수준의 자산을 포함한 이 전체 총합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유동성 지표로 보시면 되는데요. M2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 자산 시장에 유입 가능성이 높은 돈 자체가, 현금 자체가 많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는 이제 참고로만 해두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M2가 늘어난 만큼 앞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이 어느 정도 담보된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권을 암시하는 온수의 지표 두 가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바닥권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면은, 자, 지난번 영상 복귀를 먼저 하자면요. 자, 79K 라인 구간에서 이 구간이죠. 역회된 숄더 패턴 자체가 결국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인 자체를 이탈하게 되면서 최대 74K 구간까지 하방 라인을 열어두자 말씀드렸습니다. 현 국면에서는 일단 쌍바닥을 일본 기준으로 찍고 나서 현재 방향성을 다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특히 79K를 돌파 안착하기 전까지는 74K 구간까지 숏 포지션 위주로 대응하라고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윗구간으로 이 상승 테스트를 했다가 80K를 안착하지 못하자 이 다이렉트로 74K까지 떨어진 부분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얘기했던 대로 시나리오가 흘러갔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현 시간 기준부터 이제 중요 맥점 구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 77K 라인, 전저점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일단 빠르게 탈환을 해주는 게 이번 주에 매우 중요한 국면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라인 자체에 대한 이 안착이 늦어지게 된다라면은 저는 71K까지 최악의 경우는 빠지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만큼 시장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 그래도 비교적 다행스러운 부분은 계단식 하락보다는요, 순간적으로 한 방에 훅 빠졌다가 그대로 상승 동력에 의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요. 만약 70K 초반까지 밀리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이 패닉셀이 동반되면서 이 탄력적으로 반등 구간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지표로는요, 제가 항상 표기에 두고 또 유용하게 쓰고 있는 이 이평선 기준의 481선 라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70.8K 구간의 강력한 지지 구간인 이 481선 라인이 결국에 몇 개월 만에 다시 한번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구간이요. 그래서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장기 이평선이다 말씀드리겠고, 신뢰도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한번 터치를 하게 된다면은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특히 추세 반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주봉상의 삼각수렴 구간을 이미 이탈을 하고 나서 시장은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만큼 이 중요한 뚫지 말아야 될 삼각수렴 라인 구간을 일시적으로 한번 하회했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는 최대한 어디까지 밀릴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격화 여부가 추가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한번 밀릴 수 있는 가능성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관의 자금 유입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겠죠. 이 부분은 비트코인 플로우 차트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 비트코인 ETF 순매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4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특히 아이빗을 운영하고 있는 블랙록 창구에서 대량으로 물량 출회가 된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과 같은 연속적인 순매도 구간에서는 순매도가 끝내고 어느 정도 순매수가 되는 지점, 그 지점이 만약 어느 정도 추세 반전이 될 수 있는 구간도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매일매일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매일마다 체크를 하면서요, 어느 정도 특이사항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은 또 텔레그램 상으로도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시간봉 차트로 보더라도 조금 더 면밀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현재 80K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몇 번이나 시도를 했다가 결국 탈환을 실패했죠. 그만큼 이 큰 쪽에서 이러한 채널 라인 안에서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 중요한 방향성이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현재 채널의 하단부 라인, 이 라인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의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 이럴테면 현재 74K 구간에서는 롱 포지션을, 그리고 바로 윗구간에 있는 이 78K 구간에서는 다시 숏 포지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박스권 등락에 따른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관점이다 말씀드리겠고, 타점적인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이와 같이 텔레그램 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브리핑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챕터로는 매매 팁 관련된 안내,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오늘은 지난번 RSI 지표에 이어서 플러스 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RSI와 다이버전스를 합쳐서 해석해보는 이 내용에 대한 건데요.
이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 거고, 또 이 부분은 최근 텔레그램 상에서도 비트코인 시황 관련해서 또 예시로 다뤄드린 내용이죠. 자, 우선 이 다이버전스라 함은 추세 전환을 미리 짐작해보기 위한 것으로 아주 중요하다 몇 번 서술했었습니다. 자, 특히 앞서 설명했듯이 과매수나 과매도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 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모멘텀이 변하는 변곡점을 잡아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이버전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상승 다이버전스냐 하락 다이버전스냐를 우리가 판별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RSI의 다이버전스는 MACD 오실레이터보다 자주 출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이 신뢰도 자체가 타 보조지표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패턴적인 부분을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한 번씩 참고해 보시고 향후 이 포지션을 잡게 됐을 시에 중요한 근거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또 굉장히 큰 도움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측의 대결 양상이 상당히 치열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전히 80K를 안착하기 전까지는 하락폭 자체를 저는 70K 구간까지 열어두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포지션 잡으면서 대응할 국면이라는 거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